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일단 금일은 지수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일간 차트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을 좀 보면 다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 거래량이 늘면서 또 한번 하락하는 좀 어, 약간의 작은 전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산의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한번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을 했는데 거래량을 더 실으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했지만 여기 보면 반등했지만 아이고 이 빨간색 반등했지만 거래량이 부족한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실으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분산 표시를 해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미국 시장은 중요한 자리들을 자꾸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 역시 오늘 거래량을 실으면서 쭉 빠졌죠. 그래서 이 전저점을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이런 모습이고 수급 역시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좋지 않은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도 거래량을 실으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있는 그대로 지수를 본다면 뭐 내일이든 뭐 다음 주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면 시장은 조정 중이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그 전저점을 테스트한 것은 수급 왜곡에 의한 가짜일 수 있다. 아마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좀 기분 나쁜 모습이 좀 나오긴 했죠. 그쵸? 아무튼 이런 모습이라는 것. 근데 이제 정리해 보면 장기 추세는 일단 괜찮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추세는 확실히 조정 중이다. 근데 이 조정이 계속 깊어진다면 하락으로 변할 수 있겠죠. 하락으로 변한다면 그때는 장기 추세의 그 뷰가 이제 바뀌겠죠. 물음표로 안 좋은 걸로. 근데 아직은 조정 단계에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가다 보면 조정은 많이 흔히들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5%, 10% 조정은 많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5% 하락한 조정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5.6%. 이 정도 조정은 아주 자주 있는 일이다. 근데 앞으로의 하락이 더 진행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하락하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건지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하락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뉴스들은 계속 있었던 뉴스이긴 합니다. 이런 두 가지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채가 오르고 있는 것, 미국채가 오르고 있는 것 하나는 또 중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들,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음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보면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좋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위안화 달러가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내수까지도 좀 약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가 좀 약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더해서 중국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느낌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어, 이게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다 보면은 한국의 이거 좀 짧게 해서 볼까요? 어, 한국의 원화도 약세를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원화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거든요.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원화가 약세일 때 외국인들의 모습들이죠.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6월 달에 한번 푹 파이고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또 확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런 약세가 나오면 한국의 코스피는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그죠? 6월 달에 한번 확 빠지고 7월부터 한번 계속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 경기의 이런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한국의 주식시장까지도 이렇게 안 좋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지.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는 생각하고 예측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미국채 이야기는 회원분들도 오늘 좀 많이 여쭤보시긴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물가가 쫙 올라갔다가 확 내려왔잖아요. 그죠? 확 내려오는 와중에 이 내려온 것에 대한 어떤 재정 정책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이 물가를 잡았는데 어 이게 사실 금리 때문인지 뭐 사실 뭐 지나고 나봐야 알겠죠, 확실하게. 근데 어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좀 한계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를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10년물, 미국 금리 10년물이 이렇게 보면은 벌써 과거의 최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올해로 따지면 올해가 여기서부터거든요. 올해로 따지면 연중 신고가를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한국 시장, 주식 시장이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 미국채는 왜 이렇게 오르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어, 앞으로는 물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금리 이야기로 좀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것과 연결된 겁니다. 뭐냐면 과거에 트럼프와 바이든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와 현재 바이든이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이제 뿌리게 되었죠. 이걸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된 이런 모습이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돈을 뿌리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특히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고, 이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이자를 또 내야 되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되고 계속 하다 보면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아지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지는 이 논리에 의해서 국채가 많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국제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현재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는 비레크먼의 어떤 이야기들도 이와 같은 논리인데요. 국채가 계속 많아지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즉 거기에서 현재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채를 사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가 많아지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 이쪽에 공매도를 치는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시장을 지금 안 좋게 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어,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음모론까지 가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국이
혹시 어떤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무언가를 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러시아와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서 이렇게 뭔가 시장 불안하게 되면 안전자산이라는 미국채를 사주게끔 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도 지, 지금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이것과도 연결되나? 라는 어떤 음모론적 이야기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 상황은 이렇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정리해 보면 현재 한국 시장이 이렇게 사실 이런 거죠.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위안화가 약세, 원화 약세,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쭉 와다 보니까 주식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면 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일로 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주식이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이 주식의 하락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원인부터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어떤 순서들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미국채가 올라가고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과 현재 주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 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다만 길게 보면 시장은 지금 장기 추세는 여기 왼쪽을 보면은 이렇게 아직은 오케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것. S&P 500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위에 보는 요 차트 또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면 코스피를 연결해 보면 여기서부터 사실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시장의 모습을 그렸었는데 여기 수급에 왜곡이 있었던 모습. 그렇죠?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시장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어, 위안화가 어떤 심리적 어떤 저항대가 여기 근처에 있고 어, 그죠? 위안화가 그렇게 있고 한국 원달러 역시도 1350원이라는 어떤 저항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진짜 뚫고 가는지 이 구간에서 다 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최근에 샀던 달러를 이제 매도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반전되는 어떤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뚫고 갈지. 그래서 좀 더 시장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재는 조정 중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 특히 좋은 기업들이, 지금 잘 웅크리고 있는지를 보고, 시장이 전환될 때, 상승으로 전환될 때, 미리 골라놓던 그런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좀 관망하고 찾고 있고, 실적을 계속 좀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